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1번부터 풀어볼게요. 어느 회사의 1년 동안의 운영 수지이다. 세후 현금 수지를 구해보래요. 그럼 가공기, 조순전후 경조세를 쫙 깔아놓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죠. 주어져 있는 내용을 찾아서 대입시켜 주시면 돼요. 가능총소득은 4,800이랍니다. 4,800을 적어주시면 되죠. 만 원을 빼세요. 그 다음 공실이 가능총소득의 5%래요. 그럼 4,800에 5%를 곱해서 200 지금 240을 구해도 돼요. 그래서 빼주면 4,560이 되네요. 기타 소득이 지금 없으니까. 그리고 경비를 빼는데 영업경비를 560으로 줬네요. 560을 적어요. 그럼 4천만 원이 지금 순영업소득이 되겠죠. 4천이. 그리고 저당 부채서비스액을 구해야 되는데 부채서비스액이 쪼개져 있네요. 부채서비스액은 원금 플러스 이자인데 원금 상환액과 이자 지급액이 나눠져 있죠. 그래서 둘을 더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 부채서비스액인 거죠. 주의를 꼭 해두셔야 됩니다. 부채 서비스액은 이자만 있다 원리금이다 원리금이었습니다. 그럼 세전은 3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업소득세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영업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과세상소득으로 조정해야 돼요. 그 조정하는 내용이 전원순위 뿔대 마감이었죠, 여러분.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원 뿔대 마감으로 갈지 순위 뿔대 마감으로 갈지 어느 쪽으로 가셔도 똑같아요. 그럼 전원 뿔대 마감으로 가실 때에는 뿔은 플러스였죠, 여러분. 전체를 만들 때는 더해주는 거였고요. 그래서 원금사항분은 더해주고 플러스 대체 충당금 마이너스 감가상각비는 똑같아요. 이렇게 했었네요. 그럼 세전은 지금 3천이죠. 그 다음 원금사항분은 400입니다. 그래서 400을 더했죠. 플러스니까. 그리고 대체 충당금은 없으니까 마이너스 감가상각비 400. 그래서 400을 빼줬죠. 그래서 3천이 됐던 겁니다. 만약에 순영업소득에서 출발이 된다면 순이 뿔대 마감으로 들어가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럼 순영업소득 4천에서 출발해서 이자 지급분은 빼는 거죠. 수는 빼는 거니까. 그래서 600을 빼요. 그 다음 400을 빼면 3천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죠. 과세대상 소득은 세전에서 출발하든 순영업소득에서 출발하든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영업소득세율 20%를 곱하면 0.1을 곱해주면 600만 원이 영업소득세죠. 그래서 600을 빼주면 2,400이 세후 현금 수지가 되겠네요. 답은 1번입니다. 푸실 수 있겠죠? 그 다음 이때 4,800에 그냥 5%만큼이 공실충당금이니까 95%가 유효 총소득이잖아요. 그렇게 계산을 하셔도 됩니다. 2번 민간의 부동산 개발 사업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자체 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주가 스스로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의사결정 내리면 되니까 의사결정의 속도가 당연히 빠르겠죠. 그 다음 토지 소유자가 개발 이익을 다 누립니다. 토지 소유자의 개발 이익은 커져요. 그렇지만 감수해야 되는 위험의 크기가 당연히 커지죠. 그래서 만약에 개발 사업에 능력이 없는 토지 소유주가 스스로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 쫄딱 망해요. 1번 위험도 작아진다 그래서 X네요. 2번 컨소시엄 구성 방식은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여러 건설회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컨소시엄 구성 방식의 경우에는 여러 회사의 기술력 상호 보완, 자금력 상호 보완을 통해서 대규모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만약에 컨소시엄 구성 방식을 소규모 개발 사업에 적용해버리면 나눠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대규모 개발 사업에 적합한 거죠. 2번 X. 3번 사업 위탁 방식은 개발해달라고 토지 소유주가 개발업자에게 맡기는 건 똑같아요. 토지 개발 신탁과. 그런데 신탁이란 단어가 들어있지 않으니까 얘는 형식상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토지 소유주 명의로 진행이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정말 중요했던 포인트는 사업 위탁 방식이든 토지 개발 신탁 방식이든 그때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개발 사업의 지분은 다 토지 소유주가 가져요. 그때 개발업자는 신탁회사는 뭐만 받아요, 여러분? 개발의 수수료만 받는 거죠. 그래서 토지 소유주가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의뢰하고 개발업자는 최종적으로 개발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한다 그래서 X네요. 4번 등가 교환 방식은 토지 소유주는 토지를 대고 개발업자는 자금을 투입해서 개발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개발된 부동산이 있으면 그 개발된 부동산을 토지의 투입 비율과 자금의 투입 비율로 균등하게 쪼개 갖는 거죠. 비율에 따라서. 그래서 얘가 등가 교환 방식이었어요. 그럼 개발업자는 현금으로 대가를 받는 건가요? 건물의 일부로? 건물의 일부. 현물로 대가를 받는 거였죠. 주의 꼭 해두세요. 그 다음 5번. 토지개발 신탁의 경우에는 모든 사업 진행이 이제 명의 이전이 됐죠. 신탁이 되니까 형식상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개발업자 신탁 회사로 넘어갑니다. 수탁자로.
그래서 모든 사업 진행은 개발업자 명의로 이루어지며 개발 사업의 종료 후에는 이제 누구 거니까 토지 소유주 거니까 토지 소유주에게로 다시 한번 명의 이전이 필요한 거죠. 개발업자는 개발 사업의 수수료만 받는 겁니다. 3번이 맞죠. 그 다음 3번. 다음의 자료를 통해 산정한 값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그럼 이 부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가공기 조순전후 경조세가 기억나시면 돼요. 똑같이. 그런데 지금 이제 주어진 내용을 각각 채워보는 거예요. 세전 현금 수지가 6천만 원이래요. 그럼 여러분 억 단위에서 6천만 원이 나오면 얘는 0.6인 거죠. 채워볼까요? 세전은 0.6입니다. 부채 서비스액이 0.4죠. 4천만 원이니까. 그럼 순영업소득은 1억이 되겠죠. 1억에서 0.4, 4천만 원 빼니까 6천이니까요. 그래 놓고 유효 총소득 승수를 줬네요, 지금. 그럼 유효 총소득 승수를 줬다는 얘기는 유효 총소득을 준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 유효 총소득에 유효 총소득 승수를 곱하면 총투자액이잖아요. 그럼 유효 총소득 승수로 나누면 유효 총소득이 남았던 거죠. 그래서 8억을 5로 나누면 1.6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효 총소득이 1.6억이죠. 그럼 영업경비는 6천만 원이 되겠네요. 자, 채울 걸 다 이제 채웠죠. 그러면 지금 주어진 내용에서 항상 이 부분의 문제를 풀 때는 밑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가시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5번에 부채 감당률은 부채를 감당하는 순영업소득을 찾아서 1억이 지금 부채 서비스액 4천만 원의 몇 배인지를 따지는 비율이었습니다. 2.5죠. 맞네요. 그 다음 4번 내용을 보기 위해 순자는 순종해야 된다가 기억나시면 돼요. 그래서 순소득 승수는 자본회수 기간이었고 얘는 총투자액의 회수 기간이었습니다. 짧을수록 좋았던 거였죠. 조순 총리 기억나시면 돼요. 순종이죠. 그래서 종합자본환원율은 순소득 승수의 역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총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이었죠. 총투자액 8억, 순영업소득이 지금 1억이니까 얘는 1을 8로 나누면 12.5가 나옵니다. 0.125. 그래서 15%가 틀렸네요. 그럼 순소득 승수는 순소득분의 1분의 8이죠. 총투자액. 8 맞네요. 그 다음 세전현금 수지 승수는 세전현금 수지 6천만 원 분의 6억이니까 이렇게 그어보면 10이잖아요. 그 다음 유효 총소득은 1.6억이 맞네요.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순소득 승수와 종합자본환원율은 역수인데 8을 뒤집으면 15%가 안 나와요. 15%를 뒤집었을 때 0.15 뒤집으면 8이 안 나옵니다. 둘 중 하나가 틀렸다는 거죠.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